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10장부터 2장 10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그냥 그 이제 뇌의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그다음에 이런 뇌 속의 이런 개념들, 새로운 개념 신피질이 원래 기존에 있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 가지 뇌의 여러 가지 세포들이 여러 가지 회로들이 하나의 이런 우리 사고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고 모델들이 민주주의의 형태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결정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이제 기계지능, 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인간과 비슷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제 인간과 비슷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먼저 신체와 우리가 신체가 필요하다. 여기서 신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꼭 신체 피지컬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풋이 있으면은 그 인풋을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면은 보이는 게 변하고 그 다음에 뭐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인풋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신체가 필요하다. 이게 꼭 이제 피지컬적인 신체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인공지능을 만들 때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뇌와 그 새로운 뇌, 신피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뇌의 증가물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 뇌의 역할을 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게 오래된 뇌를 이식하는 것은 이제 오래된 뇌에서 이런 본능적인 거, 자가 복제의 이런 요소들을 넣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이 위험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오래된 뇌 등가물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인 운동이라든지 목표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오래된 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지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체화랑 오래된 뇌의 등가물, 그 다음에 새로운 뇌, 신피질의 등가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벌써 인공지능은 우리의 인간의 사고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인공지능이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작가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어 이제 이런 위험이 올 것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 있다 작가가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AI를 오용하는 경우, AI가 너무 파워풀하면은 그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목적으로 AI를 오용을 하면은 이제 그것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나리오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AI 스스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이제 무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총과 비슷하게 이제 AI가 좀 더 기능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근데 이건 사실 AI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AI에 대한 규제나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체계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인간을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위협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오류가 있다. 무엇이냐 하면은 자가 복제의 욕구가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모든 생물들이 자가 복제의 욕구가 있어요. 자가 복제, 자신의 그 후대들을 남기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AI를 만들 때 오래된 뇌에서 자가 복제의 이런 욕구를 굳이 넣지 않으면은 AI가 우리를 뭔가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그 것을 빼앗거나 이러할 동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이나 자가 복제 욕구를 넣지 않으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은 인간에게 해가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지능 폭발 위험. 지능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은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지능이 폭발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위험이 될지 우리가 그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폭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지능이라는 것은 데이터랑 이런 현실 세계, 그다음 이런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 밖으로 벗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불일치 위험인데, 우리가 만약에 AI를 쓰는 목표, AI에게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간단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전 지구적인 위험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를 꺼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모든 컴퓨터를 꺼버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 인간의 명령, 이제 그만하라는 명령을 무시한다는 가정하에 그런 예시를 드는 건데, 그렇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은 AI가 그럴 그럴 만한 동기가 없고 생존 본능이 없고 복제 욕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AI를 볼 때 총 세 가지의 팩터가 있는데, 복제, 그 다음에 동기,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지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진화하지 않는 그런 기계는 사실 위협적이진 않다. 우리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복제 욕구나 진화의 이런 욕구나 그런 거를 배제를 한다면은 인공지능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 우리의 뇌를 부분적으로 나눈 거죠. 어떠한 욕구나 이런 동기들을 부분적으로 나눠 놓고 이제 AI에 도입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AI한테 유용한 부분이니까 넣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이런 자가 복제 관점에서 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부는 이제 2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뤘다면 3부에서는 이제 인간지능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요약을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은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틀린 신념에 관한 거. 우리가 신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굳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인간 뇌에서 어떠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 교육은 좋다? 아니면은 뭐 돈은 좋다? 돈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신념 필요하고, 근데 우리의 뇌는 틀린 신념에 굉장히 취약하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신념들을 인식하기와 그 다음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나 신념이 바이러스성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성 신념 중에 하나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들이 또 그런 신념을 갖게 만들죠. 왜냐면은 자기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도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듭해서 전달될 수 있는 신념을 바이러스성 신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러스성이 더 강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에게는 꼭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자식에게만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는 신념 역시 더 강한 바이러스성인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다른 아이들 말고 내 자식들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돼라는 이런 신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너무나 쉽게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념이 좋고 나쁘고 이런
예시는 이제 바이러스성을 보여준 거고, 이 신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만약에 바이러스성인 경우에 이 신념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베이스로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알려진 거짓 신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백신이 자폐를 일으킨다. 기후 변화는 위협이 아니다.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신념들이 거짓 신념들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신념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한 거냐면은 앞에서 이제 오래된 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인간의 지능을 굉장히 이상적인 논리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오래된 뇌는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절대 안 먹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의 본능은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처럼, 신념이 우리의 결국에 명령을 내리는 그 베이스는 이 신피질이 아니라 오래된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뇌의 그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틀린 신념에 굉장히 취약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출산인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출산을 하면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성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이제 인구 과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계속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오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출산이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그런 예시가 있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냐, 이제 피임을 보편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런 규범으로서 여성에게 출산 통제권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신념들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신념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 거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증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인 경우,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뇌와 기계와의 결합이나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식을 물려줘야 하는지, 그 다음에 유전자 지식, 이런 마지막 마무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책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틀린 신념에 관한 거일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된 뇌와 신피질 이런 거는 이제 앞선 책들에서 인간의 이런 사고가 팩트플리스처럼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다, 굉장히 바이어스에 취약하다, 확증 편향이라든지 그런 오류들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틀린 신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틀린 신념들이 있는지, 그다음 바이러스성 신념에 의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것은 없는 건지 한번 검증해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게 저번 학기에 이제 형이상학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 세계는 존재하는지 우리가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우리의 세계는 눈에 의한 자극이나 아니면 귀 청각 자극이나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들을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 전기 신호를, 이런 랜덤적인 굉장히 카오스적인 전기 신호를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진다든지 뭔가를 느낀다든지 하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전기 자극을 해석한 것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세계가 우리가 느끼는 세계와 동일할까?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형식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신피지를 좀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점. 근데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하고 현대 이제 뇌과학 분야에서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죠. 이제 왜 포유류나 인간이 특출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신피질이 쌓임으로 인해서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우리가 인간이 상상력을 갖게 된 것, 인지혁명을 일으킨 것이 결국에 진화적인 관점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뇌가 커졌다.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들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뭐 약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봤어도 뇌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 거는 굉장히 신선한 얘기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14장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